미 대선 후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교체될 수 없습니다. 국제정치평론의 영구집권 요청드리고 싶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간 소개 멘트가 너무 거창해서 영구 집권이라니요. 예. 예. 거의 뭐 푸틴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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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예, 네. 오늘 다뤄야 될 소식 뭐 이미 이게 지난 그러니까 저희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어요. 왜? 이거 중요한 발표는 왜 미국은 왜 새벽에 하나요? 우리 시각으로 좀 낮에 해줄 수 없나요? 미국 시각으로 낮에 했죠. 아, 그렇군요. 미국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코리아 프렌들리하게 조금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 저는 잘 잤는데. 그러세요. 아,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쇼킹한 뉴스였어요. 어쨌든 그래요, 맞아요. 급격하게 바이든이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고 그것도 참모진들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1분 전에 알리고 네. 트위터에다가 그냥 사퇴하겠다고 올리고 게다가 뭐,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 완주하겠다. 다음 주부터 다시 유세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코로나19에 걸려서 조금 이제 자택격리 중이었죠. 예, 격리 중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초반에는 굉장히 좀 어수선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 경선을 다시 치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지금은 해리스로 대동단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 분위기를 거의 만드는데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사실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부라든지 또는 흑인 단체 측에서는 이거 경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 만에 후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고 그 과정 동안 또다시 민주당이 혼란을 겪게 될 거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그 대선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빨리 스무스하게 최대한 잘 봉합해가지고 넘기면서 자 우리 후보 바뀌었으니까 얼른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라는 프레임 전환을 탁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프레임 전환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면 대체 후보로 누구 나올 수 있을까? 거론되는 인물들 저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낙점이 되는 분위기가 된 이유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선거 캠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그리고 모금한 선거 자금을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1,20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선거 캠프 측에 큰 변화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선거를 치러 보면은 그 선거 치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캠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당락에 밥줄이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익 공동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바이든이 사퇴를 하더라도 그 캠프 사람들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제일 존재감이 없었고 사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50%를 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새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걸 민주당이 성공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점인데 그렇죠.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미국의 1,018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라웠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44%.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42%.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가상대결, 바이든이 워낙 약체 후보니 가상대결로 돌려보긴 했는데 그 전에는 항상
트럼프가 앞섰거든요. 그렇죠. 한 5, 6% 앞선 것도 있고 한 2% 앞선 것도 있는데 처음으로 해리스가 앞선 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합주에서도 사실 공화당 측에서도 바이든 사태에 대비해서 혹시 해리스랑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리 여론조사를 돌려보기도 했는데 사실 경합주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예. 자, 지금은 경합주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앞섰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모닝 컨설트에서 21일과 22일 조사한 요 때는 또 유권자 4,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물론 트럼프가 47, 해리스가 45예요. 그러니까 예. 서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에서 엎치락 뒤치락 말 그대로 막 격차가 확 벌어져가지고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야. 이건 아니라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애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지금 사실 후보 바뀌고 나서 한창 허니문 기간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이면 나 투표 안 해. 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후보가 바뀌었는데 그럼 투표해볼까라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시간이 결국은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정책 대결로 가야 되고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경제 문제잖아요. 본인들 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다 플러스 이민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플러스 지금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다 먹고 사니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 뭔가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는 확실히 차별화시켜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제시하지 못하면은 과연 지금 이 우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당에서 나온 후보다 보니까 차별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죠. 미국 경제가 물가는 막 폭등하고 있죠. 계속 높은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경제가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억울했던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바이노믹스는 성공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내가 식료품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는 2년 동안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예전에 한 2년 전에는 9%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뭐 3%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는 떨어졌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식료품 가격에 변동이 없다라고 그러면 내가 체감하는 게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경제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체감하는 물가가 확 역시 물가 떨어뜨리고 괜찮네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 정부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쓰는데 미국에서 왜냐면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과감하게 해서 사실은 그게 그 후과가 돌아온 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좀 미국에서는 잘 안 먹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바이든 들어서서도 사실 돈을 많이 풀기는 돈 푸는 정책을 사실은 계속 추진을 했던 것 때문에 그 당시 저 미국에 있던 지인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야, 난 무서워. 그래서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야, 자꾸 돈을 저리로 갖다 쓰라고 돈을 앵기는데 난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돈을 갖다 안기고 갑자기 금리 올라버리면 우리 끝장나겠지라는 얘기를 그 당시부터 그때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한창 진행 중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 어쨌든 그 해리스의 이제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리스의 어떤 캐릭터가 이제 아시아계 인도계가 좀 섞였지만 흑인계도 섞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컬러드 윤색 인종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그렇죠.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장관. 어느 나라나 이게 검찰총장이 참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구도가 그 이제 뭐 캠페인이기도 하지만은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범죄자 대 정의의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해리스가 첫 번째 유세 때부터 나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 잘 알아요.
그럼 나는 아주 유죄로 만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검사였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범죄자를 상대로 아주 제대로 붙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약간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을 때 사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타격을 입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사법 피해자로서 정치 마녀 사냥의 피해자로서 이러면서 본인의 머그샷을 굿즈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만약에 정말 사람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트럼프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체가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는 우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준도 아닌 거예요. 미국 유권자가 결정할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해리스가 어머니가 이제 인도 타밀계 그리고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인데 흑인계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와 진짜 가난한 집안에서 완전히 힘들게 자랐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암 연구자고 아버지가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였어요. 예. 굉장히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부유한 교육,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본인은 유색 인종인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되게 흑인과 유색 인종이 많은 나라인가 봐 생각되지만 백인의 비율이 60%가 백인의 넘어요. 60이고 네. 이제 히스패닉이 한 히스패닉이 25, 그다음이죠. 25% 정도 되고 그렇죠. 뭐 흑인 아시안 뭐 그렇게 되죠. 예. 그렇죠. 흑인의 비율도 별로 사실은 높지 않고 아시안도 높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민자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히스패닉계 높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미 그 미국에 정착한 히스패닉계는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한 정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 공화당 맞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히스패닉 중에서. 그러니까 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히스패닉계면 당연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연한 정책을 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어쨌든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좀 어렵다. 네. 이제 좀 출발점이다. 이 그렇죠.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짜- 유권자들이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하고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유튜브로 좀 연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유튜브 연장 방송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시고 지금 요동치는 미국 대선판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칠까요? 항상 요동 안 치는 나라는 없나요, 좀? 그런 나라 없는 것 같습니다. 없나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 노동 뭐 이제 프랑스도 뭐 이렇게 난리가 났고 영국도 이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을 하고 뭐 이렇게 정치가 지금 역동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해리스의 장점, 단점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범죄자 대 정의로운 검사 구도는 생각보다 잘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가장 그 이제 바이든이 그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고령. 그렇죠. 80세 고령 이게 너무너무 치명적이라서 81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인지능력 저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공격을 받았는데 해리스는 지금 59세 그리고 트럼프는 76세인가요? 네, 76세. 그 20살 정도가 해리스가 어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역전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역전됐죠. 그럼 역전돼서.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해리스가? 근데 그 고령 리스크라는 게 사실 트럼프한테는 따라다니던 게 아니고 바이든한테만 따라다니던 바이든하고 거잖아요. 트럼프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나요.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고령 때문에 걱정되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잘했죠. 목소리 자체도 힘이 있고 상당히 뭔가 젊은 느낌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뭐 본인이 이제 연설하러 나올 때 음악 나올 때 춤추면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 나이 차이보다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공화당 캠프 측에서도 트럼프한테 주의를 준 부분이 있어요. 여성 혐오나 인종 차별적 발언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뭐 그 유명하죠. 이분 어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트럼프가 예. 사실 본인이 피격당하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대인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나 이제 통화 그리고 되게 온건하게
뭐 이런 식의 약간 욕설도 안 하고 막말도 안 하고 그 부분을 살짝 뺐다가 그 색깔을 뺐다가 해리스로 후보 교체되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다시 막말을 시작했군요. 예. 다시 막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멍청하다. 예. 그러니까 그 웃음이 해프다 그랬어. 래핑이라고. 뭐 이런 거. 잘 웃는 것도 죄인가요? 제가 굉장히 잘 웃는 편이라서. 저도 잘 웃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심각한 얘기해야 되는데 웃으면 웃음이 나냐 이런 댓글 달리잖아요. 예. 근데 아마도 이제 해리스는 본인은 이제 조금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던 말들이 너무 이게 그걸 또 탁 잡아가지고 공격하려는 측에서는 천박하다, 경박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탕하다. 이러고는 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좀 다르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토론회가 TV 토론회가 9월에 한 번 더 있잖아요. 예. ABC 방송이 주관을 하는데 이걸 놓고 이제 트럼프가 저기 토론 들어와 하면서도 뭘 얘기를 하냐면 근데 방송사는 바꿔야겠어. 왜냐하면 ABC 방송은 나한테는 불리해. 얘네 편향적이기 때문에 폭스뉴스로 바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저쪽에서 아니 왜냐하면 바이든이 처음에 두 번의 TV 토론 제안을 했을 때 그쪽 그냥 받아들인 건데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바이든이 일대 받아들인 조건 아니야. 이제 후보가 바뀌었으니까 니들하고는 다시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긴장을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트럼프는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순간에 상대 후보자가 당신이 지금 틀린 부분 이러고 팩트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으면은 진행자들은 해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토론회 다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몇 개 했고 다 틀린 게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직업적인 어떤 특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을 놓고는 막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바이든이 반박을 못할 거야 막 이러고 또는 바이든이 반박을 해도 저 사람은 고령 리스크로 아직 혼미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해리스가 만약에 조목조목 그 자리에서 팩트체크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본성을 못 숨기고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토론할 때처럼 막 그 정말 흥분해서 이런 장면들을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캠프 측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성사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약속됐던 건 모르는 거죠. 네, 그 ABC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원래 하기로 한 거를. 그러니까 9월이요.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ABC 방송은 한국으로 치면은 저는 SBS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자본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폭스뉴스는 TV조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TV조선 아니면 채널A. 그러면은 그렇죠. 트럼프가 나는 SBS가 불공정하니까 나는 TV조선에서 할래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주장이면은 이제 카멜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야 TV조선이 웬 말이야. 이제 약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유가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런가요? 제가 원래 이런 비유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트럼프 쪽에서 조금 이거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제 공격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이거를 문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프 측 법률 고문이 이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이거 바이든이 쓰고 남은 자금을 이거는 해리스가 그대로 쓰는 거는 강탈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잠깐 고발했어요. 법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러닝메이트니까 괜찮은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이거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캠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분리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가 약간 긴장하고 있어 보이는 게 견제구를 많이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SNS에 바이든이 경선에서 이긴 뒤에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에게서 선거를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이제 후보가 우리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해리스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 그럼요. 이게 후보직은 승계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 지명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력 후보, 그러니까 유력 주자들이 아니면 원로들이 카밀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지만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전 대통령, 대표적으로 버락 오바마는 지금 지지 선언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침묵 지키고 있죠. 미셸 오바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뭐하여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네.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게 후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쯤 자, 정리가 돼요? 그러면? 네, 이게 일단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후보가 한 명이면은 8월 1일 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선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의원 한 4천 명 정도 되는 그 대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당의 그 고위직 당 관계자들 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 대의원 중에서 최소 2,668명의 지지를 해리스가 확보를 했어요. 예. 뭐 매직 매직 넘버를 넘버 달성했다. 1976명 넘겼어요. 예. 이미 넘겼어요. 이미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AP 통신의 자체 조사 결과이긴 음. 합니다만 어쨌든 넘겼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30일까지 주별로 50명 이하씩 모두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는 충족을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다른 후보가 나오게 되면 살짝 이 부분이 복잡해지는 거죠. 경선이 되면 복잡해지는 예. 거죠. 살짝 이제 투표도 사실은 조금 기간이 뒤로 밀릴 수가 있고 일단 8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그 앞에 이제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8월 7일까지 무조건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어디죠? 오하이오인가요? 오하이오가 지금 8월 7일로 그렇죠.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주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서 이제 선출하는 게 지금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하이오주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뭐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식 연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그것만 믿고 나이브하게 대응하다가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라고 할까봐 철저하게 그냥 8월 7일까지 무조건 정하겠다. 게다가 오하이오주가 대표적으로 경합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져가는 데가 굉장히 대선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법을 지키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공화당 부통령 벤스가 JD 벤스가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맞아요. 예, 거기 예. 상원 의원이잖아요. 저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은 일이지만은 만약에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은 부통령은 또 누구를 런닝메이트로 할 것이냐 이게 보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완제로 뭐 몇 명이 거론이 되는데 아무래도 백인 남성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그냥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인 남성. 예. 예. 왜냐하면은 일단 여성이고 유색인종인데 같은 여성을 하거나 예. 또는 같은 유색인종을 했을 경우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이거 어떻습니까? 카멜라 해리스, 네. 미셸 오바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은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편인데 거기도 경합주잖아요. 네, 예. 근데 전형적인 백인 남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가장 이제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백인 남성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버락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도 안정감 고령, 약간의 상대적으로 고령,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백인 남성의 어떤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건데 그건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